자,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뭘 준비했냐면 개정 전 교과 과목 수투, 그 다음에 새로 바뀐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있는 함수 파트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함수의 기초 개념, 그쪽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합성함수니 역함수니 이런 걸 공부하게 될 텐데 그 가장 기본 근간을 이루는 영역이니까 주의 깊게 잘 보고 머리에 잘 새겨놓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선생님이 함수의 기초로 잡았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고. 뭐 누가 어떤 친구들한테 우리 중학교 한 1, 2학년 친구들한테 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꼭 미지수를 x, y 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즐겨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미지수가 x, y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x값 한 개에 y값 한 개가 서로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더라. 우리가 수투 맨 앞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맨 앞에서 배웠던 집합으로서 어떤 이런 상관관계를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함수식에서 어떤 관계식에서 x에 들어가는 수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y에 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1 넣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3 넣어도 2 나오고 이것처럼 x값 하나랑 y값 한 개가 서로 대응되는, 매칭되는, 짝꿍이 되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가 이런 거 하잖아.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해서 뭐 y는 뭐 예를 들어서 x의 약수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x에다 이렇게 6을 넣어봐. x에다 이렇게 6을 집어넣으면 y는 6의 약수니까 y가 될 수 있는 값들은 1, 2, 3, 6이잖아. 함수의 정의가 x값 한 개, y값 한 개가 대응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x에다 6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1, 2, 3, 6, 즉 x값 하나에 y값이 4개나 대응이 되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다라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어 있는, 매칭되어 있는, 짝꿍되어 있는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교육과정에서 함수 이런 집합 파트가 빠져가지고 이제 처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면 관계식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식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에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숫자들 있잖아. x에 들어가는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들어가는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x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 숫자를 모아놓은 집합, 즉 x에 들어갈 수 있는, x에 들어가는 수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너를 정의역이라고 불러. 정의역이라고. 이 역이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야. 그런 다음에 또 x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도 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보면 여기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을 모아놓은 거. 예를 들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라지 y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 3, 4, 5, 6, 7 이렇게 한다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 너를 공역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정역은 x에 들어가는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 공역이라는 거는 y값이 될 수 있는 수들의 집합. 자, 이런 다음에
여기 함수식에다가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5 나오고 3 집어넣으면 6 나오잖아. 이렇게 공역 중에서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 이걸 함수값들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x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공역 중에서 함수값들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너를 치역이라고 불러. x에 들어가는 수들을 모아놓은 걸 정의역, y값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를 공역 중에서 정의역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을, 즉 함수값들을 따로 모아놓은 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집합 배웠던 것처럼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된다면, 여기 빈구가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할까? 공역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치역이 있는 거야. 이해하기 쉽지, 그렇지? 어렵지 않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들이나 2학년들 가끔 가르쳐보면 그래프도 하나의 공식이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 뭐 1차 함수 기울기면 오른쪽 2회, 우측 화면 볼 때 기울기면 뭐 오른쪽 2회, 뭐 y절편이면 위에 막 그렇게 하고, 또 2차 함수도 세고차익에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 물론 틀린 말들은 아니지. 하지만 그렇게 함수를 딱딱 그 그래프를 그렇게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함수의 어떤 더 어려운 함수 파트들이 뒤로 나오는 그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자고. 자, 과연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라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서야 처음으로 1차 함수 배우고 뭐 기울기가 양수네, 음수네 뭐 이거 했었지. 실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정비례함수, 반비례함수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처음에는 뭐 했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 값들을 먼저 모아놨다. 순서상으로. 자,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y 값도 0이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2 집어넣으면 4 이런 식으로 점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하나씩 찍었지. 0,0 찍고 1,2 찍고 2,4 찍고 이런 점들을 막 이렇게 찍어서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직선이 되었네. 그리고 이게 바로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라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다고.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선생님 원했던 대답이 있어. 그럼 그래프라는 건 뭐냐?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물론 함수기도 하지. 이게 함수기도 한데 이게 선생님 눈에는 방정식으로도 보여.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문자의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자, x의 y값에 적당 숫자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이게 함수로도 보이지만 방정식으로도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순서쌍들은 이 방정식들을 뭐로 만족시키는, 그렇지, 참으로 만족시키는 값들의 모임인 거거든. 어떤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값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라고 부르는 거지. 해. 그리고 나서 좌표 평면에 이 해를 점을 찍는 거야. 자,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래프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방정식의 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그래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 중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방정식의 해를 찾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우리가 자꾸 그리는데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잖아. 그게 우리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해를 좀 더 쉽게 찾고 해석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더 쉽게 만들려고 배우는 거라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6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또는 수원에서 배웠던 1차 함수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야, 여기 해가 겁나 많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또 이거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텐데 아 여기도 이거의 해가 엄청 많구나. 근데 여기 이거 교점이 있네? 근데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해라고 했었는데 얘는 그러면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네? 아 그러면 공통해군. 그럼 도대체 이 공통해가 뭘까? 그럼 바로 이 두 개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이게 되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래프가 뭐라고? 그렇지.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그림인 거야. 그래프를 보면서 아 해가 너무 많다. 해가 참 많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만났어? 그러면 해가 공통해구나. 즉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면 그게 바로 그래프 교점의 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랑 같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지금 설명한 거는 함수의 기초, 그러니까 함수의 개론, 가장 간단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야. 전반적인 내용, 뭐 디테일하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말고. 자, 이쪽에 보면 함수의 어떤 종류를 선생님이 적어봤어요. 여기 첫 번째는 선생님이 귀찮아서 안 썼, 좀 생략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처음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라는 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었는데 그 대응되는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정의도 한번 적어볼까?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다. 원래 책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무슨 뜻이냐면 x값이 서로 다르면 지금 이게 x1, x2가 이 함수식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x값인 거야.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이거의 대우도 참이겠네? 대우도 만들면 어떻게 돼? 함수값이 참이 같으면 x값도 같아야 된다. 자, 이해가 됐을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더 분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x와 y 관계식으로. 여기 x1, x2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이것들의 함수값들이 될 수 있는 공역들을 적어놓으면 x1, x2가 다르잖아. 다르면 이 녀석이 가서 연결 대응되는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즉 이런 식으로 같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다라는 거지. 그래서 x값이 다르면 나오는 y값도 달라야 된다. 즉 하나의 x값에 하나의 y값이 대응되고 y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하나의 y에 하나의 x가 대응됐을 때 이런 관계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불러.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저번 교육과정부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를 잘 구분하지는 않아. 같은 이름으로 쓰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1대1 대응함수라는 건 뭐냐? 1대1 대응함수는 얘랑 저희는 거의 똑같은데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1대1 대응함수라는 거는 1대1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요게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고 큰 집합이고 그 안에 1대1 대응함수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함수라는 거는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를 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1대1 대응함수라고 불러.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봐봐요.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 즉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이걸 지어준다고 한다면 이 함수 f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근데 만약에 자, 여기다 1, 2, 3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1대1 함수인데 x값 하나가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끔 세팅이 됐는데 보면 이게 1대1 함수인데 공역이랑 치역, 즉 x의 정의역의 선택을 받은 녀석이 함수값을 모아놓은 게 일치하잖아. 여기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공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면 너를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안 어렵지? 자,
자,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 즉 x값 하나에 y값 하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 대응되어 있는 관계식을 1대1 함수라고 부르더라. 근데 그 중에 공역과 치역이 이렇게 일치하는 이런 함수를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함수의 종류,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뭔 말이냐? 항등함수라는 거는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는 거야. x의 관계식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게 함수인데 그 중에서 x값이 들어간 그 값이랑 똑같은 y값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역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자, 항등함수라는 거는 여기 정의역, x에 들어가는 수들을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역, y값이 될 수 있는 수들의 모임, 정의역이 1, 2, 3이고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는데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정의역의 값이랑 나오는 함수의 값이 서로 일치한, 똑같은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함수, 항등함수가 뭘까?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이런 함수. 그렇지. 생각을 그거 맞아. 그럼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바로 y는 x인 거야. 집어넣은 대로 x가 1이면 y도 1, 2면 2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항등함수. 자, 이제 함수의 기초 이론 중에서 마지막 설명해줄 바로 함수가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상수, 변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상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어도, 그러니까 아니야, 역시 이하인데 최고는 그림이야. 이하인데 최고는 그림이니까 선생님은 화면을 지우지만 우리 친구들은 멈춰놓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 공역, 1, 2, 3, 4, 5, 6이라고 하면 어떤 정의역을 넣든 간에, 어떤 정의역을 넣든 간에 y값이 똑같이 나오는, 즉 한 곳으로 이렇게 몰리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y는 4 이러고 x도 보이지도 않지만 x가 어떤 값을 갖든 x에다 1넣든 2넣든 3넣든 y는 항상 뭐가 돼? 4가 되잖아.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더라. 즉 한쪽으로 몰리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자, 이제 선생님이 함수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함수냐, 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1대1 대응함수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구분하는 걸 한번 살짝 보려고 해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만들어진 함수의 개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함수 종류의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걸 공부를 해보자고. 자, 먼저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의역, 공역. 자, 여기가 만약에 1, 2, 3이고 여기가 키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만약에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름을 f라고 했을 때 그냥 함수에 선생님 이렇게 우물정자 쓰는 거, 샵 쓰는 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수를 의미하는 걸 쓸 거야.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만들어지는 규칙은 과연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계산을 할 거거든. 자, 먼저 1, 정의역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그렇지, 세 군데지. 기호 가도 되고, 니은 가도 되고, 디귿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기억이 갈 수 있는 1번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2번도 가야 함수잖아. 정의역 하나에 꼭 y값 하나 대응이 돼야 되잖아. 2번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씩만 대응만 되면 되니까 함수는 대응만 되면 2도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세 가지. 3도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함수의 개수는 27가지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선생님하고 1대1 대응함수를 한번 찾아볼 거야. 1대1 대응함수. 자, 1은 제일 먼저 선택하니까 아무데나 가도 되잖아. 세 군데 중에 하나. 2는 1대1 대응함수. 1대1 함수 정의가 뭐였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돼.
즉 x값들이 같은 y값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 2가 갈 수 있는 곳은 아까 1이 갔던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아까 1이 고를 수 있는 것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갔겠지. 그럼 2는 만약에 1이 이렇게 기울었다 한다면 2는 기억 빼고 딴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군. 자 그럼 2도 어디가 갔겠지? 자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곳은 선택 여지가 없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6개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y값이 똑같이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로 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체가 한 곳으로 몰려야 되니까 1, 2, 3이 기억으로 몰리든 니은으로 몰리든 디귿으로 몰리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좀 말은 안 되지만 항등함수의 개수도 한번 세봐야지. 아까 제가 항등함수가 뭐라고 그랬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하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1 넣는데 1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항등함수가 존재하지를 않게 되는 거지. 자, 설명하고 지금 뭘 다시 정리를 했냐면 어떤 x, y의 정리역과 공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함수의 종류별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한번 살짝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거야.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것들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볼 거야. 근데 이 녀석 이름이 1차 함수, 2차 함수가 함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한다고 그랬잖아. 이 그래프를 보고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한지를 보려면 세로로 선을 그어봐야 돼. 이게 왜 세로로 선을 그어보는 거냐면 세로로 선을 그어봐서 만약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붙어있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세로로 그 선을 그어봐서 다 계속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그럼 세로로 그어보면 2차 함수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인 거지. 이제 저기 우리가 수원에서 저 뒤쪽에서 원의 방정식도 배웠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 원의 방정식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봐. 몇 점에서 만나?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나지? 이게 뭔 뜻이겠어? x값 하나에 y값 2개 붙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2개 이런 뜻인 거라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는 함수라 부르지 않으니까 뭐라 불렀냐면 도형의 방정식, 즉 또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지. 알겠지? 자,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이게 1대1 대응함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 거야. 아까 말했던 1대1 대응함수라는 거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 더 쉽게 설명하면 x값도 y값 한 개한테, y도 x값 한 개한테 대응이 되어 있는 거를 1대1 대응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하지. 자, 여기 1차 함수 봐봐. y값 하나에 x값 하나 붙어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가로로 선을 그어봐야 돼. 가로로 선을 그어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역시 y값 하나에 x값 하나 붙어있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함수야. 하지만 2차 함수를 봐봐. 이 가로로 선을 그어보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값 하나에 x값이 2개 붙어있다. 즉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지. 이러면 1대1 대응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 세로로 그어봤는데도 한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예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하고 가로로 그어봤더니 가로로 그어봐도 두 점에서 만나니 1대1 대응함수는 더더욱 아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이 그동안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정으로 수투,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수학 하, 이렇게 공통 수학 하를 계속 찍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오늘 하는 게 어쩌면 받아들이기 가장 쉽지 않았을까. 자, 우리 열고 갑시다. 자, 다음 강의까지 안녕.